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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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조슈아민님. 조슈아민님.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몇 번 나오셨는데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불개미 스승님과 인기 스승님 함께 같이 열심히 그 네프콘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슈아 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하시면서 있으신 고민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준비했고요. 최근 시장 7월달 특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매 요즘 어떠신가요? 나는 약간 코스닥 개별이나 테마 쪽에 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3년 시장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맞아. 이게 사이드카 걸리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는 눌리고 이렇게 3%에서 한 10% 사이는 너무 잘 주는 또 시장이기도 해서.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지금 좀 작게 터지니까 비중을 못 실는다는 거. 그게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승님은 지금 조금 더 원래 익절하던 퍼센테이지보다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편인가요? 요즘 시장에서는?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삼전닉스라든지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비중을 실어버리고 수익률을 좀 작게 가져가고, 근데 개별 테마주라든지 그 중소형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비중은 좀 낮추되 이제 퍼센티지를 뭐 상까지 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먹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손익비가 맞춰지니까. 근데 또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나도 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갈 거라고 보는데, 갔을 때도 그런 종목들을 매일 매매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점에 왔을 때 뭐 종가 베팅을 하든 당일 매매를 하든 그때는 또 비중 베팅을 하고, 이제 다만 예전처럼 막 며칠 끌고 간다 이거보다는요, 저는 짧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더라도 비중은 쉴 때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이제 21선을 이제 갓 올라타긴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장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내려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같이 내려갈 거라 봐요. 현재 근데 미국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많은 악재들이 해소가 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다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을 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심히 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기 스승님은 요즘엔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방향을 상승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코스피가 20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지난 8월 초, 한 7월 말 이럴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비중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5월, 6월 이럴 때만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최대한 좀 끌고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거 매매할 때 그냥 짧게 먹고 나오기보다는 최대한 좀 가져가고 다음 날로도 가져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계속 매매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반등의 첫 시발점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죠? 맞지?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돌리고 이제 상승 아직 초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고. 네, 적극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게 또 많이 올라버리면 또 꺾일 때 많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시장은 또 상황을 보면서 그치. 대응하지 보면서 또 않을까 대응을 싶습니다. 해야 된다. 주주현미님은 어떠셨나요? 요즘? 저는 이제 7월에 힘든 시장을 잘 이겨내서 복구가 좀 됐습니다. 7월 달이.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괜찮게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7월달 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재지변급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악재가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닌데, 단지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그 대형 공룡 이제 두 주식이 아무래도 미국장도 같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고, 사실 그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천재지변급으로 일어났던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하면서도 장이 그래도 조금 이제 돌아선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그나마 웃으면서 지금 방송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7월 달에 많이 다치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복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밸런스를 잡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은 어느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7월 달은 사실 시장에서 살아있기만 해도 목숨만 부재하고 있다고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앙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7월 달에 많이 다치신 분들은 8월 달에 다시 으쌰으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진 것만큼 이제는 또 그렇게까지 또 아픔을 이제는 안 주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성도 단단하게 생기셨을 거고, 이번 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또 쌓으셨을 테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해온 것부터 이렇게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찐 왕초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9시에서 10시경에는 어느
어느 테마가 강세인지 거래대금 순위 보고 파악하는데요. 11시 이후에는 거래대금 순위로 봐도 호가창이 오전에 비해 확연히 느려져서 어느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1시 이후에 매매하는 팁이 있을까요? 11시부터는 수급이 정말 없거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에 들어가기도 하면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매매 자금을 쏟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흘러내릴 확률이 높고요. 방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1시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11시 이후부터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우선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11시 이후로 또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관찰하는 역할 혹은 줄이는 역할 이런 식의 보수적인 관점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저때 이후에 매매하는 팁을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뭐 몇 시 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 11시 때라도 진짜 좋다.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했으면 매매를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확률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남들이 쉴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쉴 때 같이 쉬자. 이게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11시 이후에 할 때는 테마가 이미 9시 반, 10시에 형성이 돼서 종목이 많이 올라 있다. 그러면은 잘 매수를 안 하는 편이고 전에 테마가 형성된 게 별로 없다가 11시 이후에 가끔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타점 중에서 긴 시간 돌파나 루트 패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네. 오후장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도 11시부터 12시까지 좀 애매하고 12시 이후부터 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오전에 12시 시세를 이후. 강하게 준 종목들이 네. 되게 예쁘게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분봉이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있잖아요. 많이 옆으로 버틸 때 있잖아요. 굉장히 그 매수세가 많은 거예요. 점심시간 정도 전후로 접어들었는데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매수 세력이 더 많은 거예요. 매도 세력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옆으로 버텼다가 이제 오후에 고개를 들 때 그럴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 돌파가 좀 잘 먹히죠. 근데 그 긴 시간 돌파도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붙어주면 우선 첫 번째 좋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안 붙었다 하더라도 일봉자리가 좋으면 또 당연히 유리하고 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 종목에 끼가 아직 남아있다 했을 때는 긴 시간 돌파는 거의 90% 정확합니다. 예. 한때는 제가 긴 시간 돌파하면 데이트를 하면 1년치를 내가 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확률이 보니까 이게 이제 한 80% 정도 나와요. 10개 중에 8개는 갑니다. 근데 이제 2개를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핵심은. 이 긴 시간 돌파는요, 보통 보면은 상방으로 틀게 되면은 이게 그 관성의 법칙 쭉 가고요. 하방으로 이제 이탈할 때는 보면 장대 한번 이제 돌파하던 그 장대 한번 시가를 이탈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대 한번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는 전저점까지 보통 한 2% 정도 되거든. 그 2% 정도를 이탈했다 하면은 거의 안 가요. 확률적. 그때는 미련을 가지시면 던지시고 상방으로 틀었다 했을 때는 분할 매도 잘 하시면은 거의 한 80~90%까지 확률이 나옵니다. 예. 프로개미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불개미님, 장 초반 종목 압축 기준, 장 시작 전 황금 리포터의 섹터에 4~5개, 종목 여러 개가 뜨는데 대장주 확정 전 후보로 몇 개까지 미리 압축해 두시는지 압축 기준이 궁금합니다. 황금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장이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수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요. 그 뉴스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뭐 들고 있건 안 들고 있건 내가 뭐 선호하든 안 선호하든 정말 객관적으로 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다. 예를 들면은 뭐 로봇 섹터가 나왔는데 삼성에서 로봇 뭐 신설부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밀겠다,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로봇주가 한글 리포트에서 가장 상단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내일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의 크기 혹은 가장 최근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 한 4~5개 정도 섹터를 쫙 제가 나열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가고 그 경험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것만 이제 보시면은 재료에 대해서는 아, 이 정도 이슈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5분이면 다 정도로 하실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 얘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에 이제 나열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리포트 밑에 나오는 하단에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그 섹터에서 그냥 대충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쭉 적어놨을 뿐이고 실제로 매매할 때 거기 제일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주 그런 거는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당일에 우리가 대장주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종목을 미리 뽑아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종목을 안 뽑아둬요. 그러니까 인기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당일 가장 센 종목 위주로 우리가 하는 거지 무조건 A라는 종목이 항상 대장을 한다, B라는 종목이 항상 대장을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무조건 종목을 미리 뽑아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장은 A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가 미리 B하고 C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뽑아놨다 그러면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A라는 종목을 놓칠 수도 있고 A라는 종목이 정작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에서 뻘짓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일 가장 센 종목을 우리가 확인해서 하고 미리 종목을 뽑아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맞지? 네, 그래서 장 준비하시기 전에 대략 뉴스나 또 뭐 종목들 일봉 자리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거 좋은데 깊게 분석하셔가지고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각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왜냐면은
인기나 전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우리도 뽑아서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섹터 하면은 대표 대장주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의 센스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황금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에 시세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뽑아서 최상단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은 다른 뉴스는 별도로 안 봐도 된다고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인기님 주도 섹터 실종장 대응 방법에서 궁금하신데 요즘처럼 주도 섹터 없이 여러 섹터가 비슷한 비중으로 형성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단은 주도 섹터 실종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금상이 봤을 때 특정 섹터가 좀 압도적이지 않은 날은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중에 뭐라도 좀 뽑아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별로 이게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벌고 또 조금씩 잃고 이럴 바에는 기다렸다가 진짜 확실한 거 있을 때 비중을 실어서 손실도 최대한 안 보고 수익금도 높이 내는 게 훨씬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매매도 적어지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도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매매 일지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매매를 진짜 정말 안 하거든요. 거의 뭐 주식계에 돌 붙여죠. 돌 붙여.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있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근데 또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냐면 최근에 강했던 섹터랑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애매할 때 대장으로 치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반응이 나온다 싶으면 빠르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질문들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그 비중이나 이런 거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인기 스승님께서 한 달에 뭐 3-4번 매매하는다는 마인드로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주식 단타 한다고 하면 다들 매일 막 여러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내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한 달에 1000 수익을 낸다 그래도 이게 50만 원씩 20거래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불가능하죠. 네. 이런 느낌으로는 거의 어렵고 1000을 내려면 애매할 때는 좀 쉬고 있다가 한 번씩 잘 나올 때 하루에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제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매일 돈 벌려고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예를 들면 내일 카드 값이 나가요. 그리고 뭐 집에 뭐 세금이 나가고 뭐 자녀분들 뭐 학원비가 나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오늘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본인도 모르게 무조건 네.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매매에 있어가지고 가장 신법에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앉았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내일 내가 돈 번다는 생각을 우선 내려놓는 거를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조금만 여러분들 내려놓으시면요. 가는 날에는 알아서 돈이 벌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기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사람도 매일 50만 원씩 버는 게 아니고요. 어쩔 때는 200만 원 벌고 어쩔 때는 뭐 300 버는 날도 있고 하다 보면 그 내가 잃는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잃는 날에 인정하고요. 그거 인정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이요. 결코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일봉자리도 보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보고 매매를 하고 재료도 보고 지수도 보고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벌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날 매매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안 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결국 벌어다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벌어다 주는 날 잘 지키고 시장이 오늘 돈을 뺏어갈까요 하는 날에 좀 덜 잃으시다든지 아니면 피해버리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손익비는 자연적으로 맞춰집니다. 남들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도태됐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친구들 생각하면서 매매하세요. 옆에 다른 고수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실력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데 그런 사람들 막 억대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억대를 본다 이 생각하면 가랭이 찢어져요. 정말 내가 그냥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천천히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진짜 월 1, 2천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명상 들으시라니까요. 예,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명상하시면서 마음을 좀 깔아앉히고 내가 오늘도 종목이 안 나오면 매매를 쉬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시아민도 여러분들 매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살아남으시고 매매를 발전을 해 나가시잖아요. 저는 이 들으면서 스승님 어록 중에 오늘 매매 연계 목표 이게 굉장히 떠오르는 연계 캠페인에 10초는 줍니다. 아니 예전에 6년 전에 강의 때 강의 슬로건이 그거였어. 매매 연계하자. 그게 슬로건이었다니까. 불개미님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장이 내려갈 때 없을 때는 매매를 저도 안 해요. 하방 섞기 걸리고 그랬는데 매매 안 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상방 사이드가 걸리잖아요, 맨날. 그러면은 중소형주들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그 햄버거 되고 끼가 남아있다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종목이 나오니까 매매를 하는 거지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하라는 게 진짜 연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사실 연계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확실한 거를 잡는다는 뜻이지 진짜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들어왔을 때만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종목을 매매를 하면 한두 번 그냥 딱 원점에서 사고 그냥 매도하고 끝인데, 또 인기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을 끝까지 발라먹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넣어 또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끌고 가는 매매도 하고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데, 저는 또 한 번 사고 파니까 제가 4개 한 거랑 인기 1개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그 스타일이 좀 다른 거고. 네. 근데 매매를 왜냐면은 많이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근데 저도 매매를요, 저 7월 달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매를 작게 했을 때는 일주일 전체에서 3개인가 4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개도 안 한 거죠. 그럴 때는 또 그거 안 할 때는 여러분들 안 해야지. 또 나오는 날에는 저도 공격적으로 해요. 근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한 평균 2-3개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3개 정도. 그래서 매매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딱 정하는 원칙에서 종목이 나왔을 때만 매매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잘 참으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또 그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이제 1-2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잖아. 이제 그랬을 때 시드가 얼마 정도면은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있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천에서 5천 정도 들고 미수를 안 쓰고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불려 나가셔서 승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이제 5천 넘어가면 출금을 하라는 거죠. 출금을 하면서 그게 한 1-2년 정도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자신있게 정말, 아, 내가 억대도 뭐 살 수 있고요. 그때는 뭐 2억, 3억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 늘려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렇게 했을 때 미수를 안 쓰고 하는 게 저는 단기 매매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실력도 없는데 3천에서 5천으로 하시면 그것도 없어지니까 일단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기준이죠. 사실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매력이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수익률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이 분야고, 저도 1억 가지고 한 달 만에 10억이 벌었잖아요. 이게 한 달 만에 가능한 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3천에서 5천 들고 하면 실력 좋으신 분들은 뭐 2-3천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 안 내고 천천히 하시면. 어느 정도 메로나 값으로 매매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로나 값으로 매매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수익이 계속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3천이나 5천 정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간이라는 것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천재형이라고 느낀 사람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인기도 마찬가지 천재형인 것 같고, 되게 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고, 정말 특출난 경우고, 보통 제가 지켜보니까 한 5년 정도 단기 매매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했는데 안 된다 하면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분을 스윙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스닥 그냥 지수 매매 ETF 하시든지 그냥 일하시면서, 그게 저는 빨리 그냥 손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계속해서 단기 매매만 너무 붙들고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내가 5년을 했는데 잃고 벌고를 반복하면서 최소한 크게 잃진 않아야 돼요. 근데 늘 이게 우하향하는데 5년 넘도록 안 됐다. 저는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주도 테마 불분명시인데, 주도 테마 불분명시에는 그냥 일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D+1이잖아요. 근데 D+0에서 두 가지 섹터가 비슷하게 셀 때가 있어요. A 섹터가 세고 B 섹터도 센데 둘 중에 뭐가 더 센지 약간 애매하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다음날 아침에 이거 두 개 중에 관심 종목 넣어놓고 비교해보면 아침에 봤을 때 더 센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번 시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D+1하고 2를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 종목이 반등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 네.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D+0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일단 되게 많이 붙은 거잖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손바뀜도 많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날에 오르는 종목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뀜 한번 된 다음에도 또 다음 날 올라간다는 거는 확실히 되게 세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약간 눌리면은 그런 거는 좀 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반등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거 팔았던 사람도 이제 내가 좀 판 가격보다 싸지면 또 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르고 있는 좀 반등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초밥개미님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유고가 만족이 되었고 타점은 44,000원 부근이라고 하면 내일 바로 올 수도 있고 3일 지나서 올 수도 있고 한데 최대한 비슷한 타점을 기다리게 며칠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스윙 매매 할 때 보면은,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다렸을 때 어느 정도 임박을 했다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 그 매일 걸어 두셔야죠. 그 정도 노력을 어떻게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하루에 10%도 빠질 수 있고 30%도 빠질 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타점을요 딱 임박했다 싶으면요 늘 걸어두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며칠 정도 만에 내려올지 그런 데이터도 없고요 사실요. 예를 들면 내가 4,400원 부근이 만약에 매수가라 치는데요, 만약에 뭐 4,450원 임박했을 때는 긴장하고 아침에 걸어두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되겠다, 65 관점으로 사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다가 뭐 1차를 걸어두고 뭐 2차, 3차를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두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65 기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숙명이에요. 이 정도 오면 걸어둬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한 주를 미리 사놔요.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에 늘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 그 정찰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한 주를 딱 사놓으면은 점점 타점이 다가오네, 임박하네, 그런 걸 더 실감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예, 정찰주를 투입하는 것이 좀 괜찮고, 그리고 늘 부지런해야 된다 주식은요. 여러분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나요? 너무 길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든 스윙 매매든 끓는 냄비하고 똑같아요. 냄비가 만약에 물이 끓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해? 그게 식잖아 점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팔 끓을 때 여러분들 그때 빨리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스윙을 하실 때도 예를 들면은 뭐 삼성 경기 같은 거 10배 올랐잖아 단기로. 막 5배 10배 오르는데 그게 그 다음날에 바로 20% 내리꽂잖아. 그럼 바로 사면은 엄청 반등이 세게 나와.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스물스물 내려가다가 뭐 2주 3주 한 달 뒤에 사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안 나와요. 이미 식어버렸어. 시장에서 잊혀졌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뜨거울 때, 핫할 때 같이 놀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할 때도 인기랑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핫한 섹터에서 놀아라. 최근에 잘 갔던 섹터에서 놀아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 장대양봉 뜨는 날 매매하고 한 이틀 정도 더 보통 지켜보는 편인데, 장대양봉 뜨고 며칠 동안은 그래도 다들 지켜보고 있어서 되게 반응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3, 4, 5일 이렇게 가버리면은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맞아, 맞아. 오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도 안 오르고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핫할 때에 매매를 하셔야지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양봉 100%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좋은 종목 발견했을 때 첫 타점에서 비중 적게, 올랐을 때 많이 사게 되면서 수익이 크게 안 나고 본절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입니다. 조금만 더 싸게 사서 적게 손절하려는 마음에 매수가 안 돼서 정말 좋은 종목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매매 횟수도 적은데 손익비가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승률 믿고 깨질 때 크게 깨지고 벌 때 크게 벌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 양봉 100%님이 네. 그 불타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타기를 잘하면 불에 타 죽어요. 저는 다이앤셀 제 찍힌 거 항상 보잖아요. 우리 네프콘 1등이 분들은요. 제가 이런 불타기 많이 하던가요? 저 누구보다 위에 가면 안 사요. 주식은 심리잖아요. 심리라는 건 결국은 평단가거든요. 평단가. 네. 내가 평단가가 낮아요. 그 심리가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심리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편안하거든요. 이게 올라가시니까 항상 수익 중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평단가라는 것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변하거든요. 결국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좋은 평단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좋죠. 1차를 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내 평단가 근처에 왔어요. 근데 너 아무리 봐도 좋아 보여. 그러면 더 사야죠. 그때는. 평단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더 채워갈 수 있지만, 내가 사고 나서 뭐 5% 위에서 더 산다, 이거는요, 저는 10개 중에 1개 그렇게 할까 말까요. 그만큼 제가 그 지향이에요. 불타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내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3에서 5% 정도 익절이 되잖아요. 그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은 제가 거들떠도 보지 말자, 이렇게 한 적이 제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번 수익 낸 종목을 계속해서 올라간다 또 사고 해봤거든. 또 사고 싶잖아. 왜 상 갈 것 같고 막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이게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고 심리가 안 좋아지고, 내가 심지어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뱉어냈을 때 사람 심리는 어떠냐면, 복수심 붙어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만 다 들어가고, 저도 초보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해봤겠나요. 그래서 불타기 자체는 나의 심리를 망치는 정말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타기를 고수가 되기 전까지 하지 마세요. 고수들은 해도 됩니다. 저도 가끔씩은 해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불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1차로 산 거 그것만 심리적으로 내가 익절을 얼마나 잘할지, 혹은 손절을 잘할지,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 종목이 이렇게 확 상승해서 한 15% 올랐어요. 근데 일단 뭐 주식을 어느 정도는 대략 안다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올랐을 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느냐 마느냐가 어느 정도 갈리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18%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안 샀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
왜냐면 이제 이쯤에 산 사람 중에 팔고 싶은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이게 불타기랑 비슷한 게 만약에 내가 여기 보고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더 올라간다고 여기서 더 산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거의 다 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불타기가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올라갔을 때 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사야겠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근거가 있는데 더 올라간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근거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러면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처음 들어간 다음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더 사시면 안 되고, 일단 가능하면 불타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더 하시려면 이때보다 뭔가 좋은 게 훨씬 더 생겼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